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들려드릴 엔터 이야기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입니다. 제가 가끔씩 영상이나 라이브에서 한두 번씩 언급할 때는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자세하게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의미로만 이야기하면은 미숙한 신생아들을 돕기 위한 기구 같은 건데, 엔터 측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해외에 있는 어린 유망주들을 회사에서 미리미리 찾아두는 걸 말합니다. 사실 K-POP 댄스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으니까요. 유럽이나 동남아 같은 곳에서는 이제야 K-POP 학원들이 한두 개씩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 K-POP에 재능이 있거나 K-POP을 많이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도 독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어린 친구들 중에 특별하게 K-POP에 대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미리미리 회사에서 찾아두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생기고 난 뒤부터 중국에서는 한국에다가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합니다. 이미 중국에는 실력 있는 K-POP 강사들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 다른 해외에 비해서는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왜 굳이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와서 배우려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뿅. 우선 어떻게 돌아가냐면 중국 측에서 한국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을 합니다. 보통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한 달씩 회사의 유망주들을 한국으로 보내요. 비용은 명당 한 달에 수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중국 회사 측에서 한국 회사에다가 유망주 10명만 보낸다고 해도 한 달 만에 수억 원의 수입이 나는 거죠. 그 돈을 받고 한국 측에서는 숙소와 식대 그리고 회사의 수업을 공유합니다. 그러다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면 합작으로 반반 계약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활동할 때는 한국, 중국에서 활동할 때는 중국 소속사,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아이돌이 되기도 합니다. 외국에 있는 인재를 찾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이제는 회사의 분기별 용돈벌이가 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신기하게도 이 시스템으로 꾸준하게 인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뿅.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중국에는 SM도 있고 YG도 있고 중국에서 유명한 대형 기획사들도 다 있고 한국 출신 유명한 댄스 트레이너들도 다 중국에 가 있는데 굳이 왜 저런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맨날 회사에서 듣는 똑같은 수업을 듣게 하냐 이거죠.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중국 회사에 다닐 때 매번 이사님께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인큐베이팅 할 회사를 찾는데 내 수업이 한국에서 받는 트레이닝하고 별로 다른 것도 없고 시스템도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랑 똑같이 굴리고 있는데 왜 가는 걸까 해서 이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사님, 왜 굳이 큰 돈을 내고 한국까지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고 말이죠.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나는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연습생들이 연습을 하는 걸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온다. 왜 중국 애들은 한국 애들처럼 경쟁을 하지 못하나, 절실하지 못하나. 한국에서 아이돌 준비하는 연습생들을 보다가 중국에 와서 우리 회사 애들을 보면 쟤네들은 데뷔를 하고 싶긴 한 걸까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중국 애들은 경쟁이 없다, 경쟁할 생각도 없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질 않는다. 리더가 춤을 잘 춰서 리더와 메인 댄서까지 같이 맡고 있는 그룹이 있으면 다른 친구들은 그 리더를 보면서 와, 쟤처럼 춤을 잘 춰서 언젠간 내가 메인 댄서를 받아야지, 댄스 라인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쟤는 리더니까 당연히 춤을 잘 추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 시스템적으로 우리 회사랑 한국에 있는 회사랑 다른 건 전혀 없다. 그런데 제발 한국에 가서 그걸 보고 느끼라는 거다. 쟤네가 얼마나 치열한지, 얼마나 이악 물고 하는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지 그걸 보고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와,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부 맞는 말이라서. 뿅.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제일 처음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울화통이 터진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수업할 때 만약에 힘든 안무를 한 3번 정도 굴렸어요. 얘들아, 힘들지? 한 5분만 쉬었다 할까? 이렇게 하면 애들은 쌤, 저희 한 번만 더 하고 쉬죠. 저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라고 말하고 쉬는 시간을 줘도 체력이 좀 남아있는 애들은 구석에서 따로 더 연습하고, 이런 분위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애들 가르칠 때 힘든 안무를 3번 정도 굴리려고 계획을 했으면 한 2번쯤 굴리고 나면 애들이 쌤 언제 쉬어요? 이 말부터 나옵니다.
3번 다 굴리고 나면은 애들이 다 들어누워서 오늘 더 이상 수업 못 받겠다고 해요.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죠. 진짜 많이 어이가 없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연습생들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먹류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우유 같은 건데 우유 공장을 수십 개를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람이 회사의 큰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친구가 수업을 하다가 좀 수업이 힘들었는지 춤을 추는 도중에 갑자기 못하겠어요 하고 외치더니 매니저를 부르는 거예요. 매니저님께서 오셔서 애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더니 선생님, 이 친구가 아직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수업을 못 듣겠대요. 아무래도 밥을 먹여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냥 수업 도중에 애를 빼가서 밥을 먹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회사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회사 측에서는 저 친구의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 크게 투자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 친구는 꼭 데뷔를 시켜야 한다. 뭐 이딴 소리나 하고요. 아니 뭐 수업을 따라와야 데뷔를 시키지. 배고프다고 수업 중에 들어눕는 애가 벌써부터 데뷔가 확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사님도 중국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인지를 했을 겁니다.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건드릴 순 없으니까 한국에 가서 제발 좀 보고 느껴라 라고 한 거겠죠. 뿅. 뭐 중국에 있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게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예시를 들라고 하면 중국 축구가 있겠죠. 중국 축구 팬들이 이런 글을 한번 썼더라고요. 중국 축구가 월드컵에 나가려면 아시아가 아니라 남극 대표로 나가야 월드컵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글의 베스트 댓글이 남극에는 펭귄이 있는데 어떻게 중국 축구가 펭귄을 이겨? 였습니다. 이미 중국인들도 중국 축구가 돈만 빨아먹고 실속이 없는 사업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저는 아까 말한 엔터테인먼트 이야기와 이유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없는 사회. 문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문화라는 건 인간이 어떠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 발버둥 치다가 조금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문화입니다. 돈 때려 박을 테니까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문화가 아니라는 걸 중국에 가서 절실하게 배웠습니다. 시스템이 똑같다고 똑같은 인간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겠죠.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